네. 자, 신 의원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재용입니다. 오케이. 아니, 뭐, 원래도 대변인 할 때 가까이서 봤지만 또 이렇게 줌으로 보니까 훨씬 멋있어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감사의 말씀. 비결이 원래 그렇게 잘생긴 거예요? 아니요. 그게 예. 아니라 좀 케미라서 좀 잘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안 나와가지고 우리 신재용 예. 후보가 에 대해서 서운한 분들이 있는데 그때 나는 저 마카오 간지는 모르고 뭐 시합하는 것만 알고 국내인데 그랬나 했더니 뭐 시차를 얼핏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못 참석한 이유도 그렇고 이번에 또 삼보 대회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저번 1차 때 못 와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마카오에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시차는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 이제 시합을 해야 됐었어가지고, 좀 뭔가 시상식이랑 다 마치고 나면은 인터뷰를 좀 온전히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드렸고, 실제로 그 방송이 다 끝나고 나서야 시상식이랑 다 끝나고 났었어가지고, 네. 만약에 간다고 했었어도 좀 민폐를 끼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을 바로 들어가고요.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다른 부분보다는 여유 있게 될 때 일단은 공통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세 차례 걸친 합동연사를 했잖아요. 특별히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마지막 투표까지는 일주일 정도 남긴 했으나 광주, 부산, 또 서울 그리고 또 라이브로 중계가 돼서 뭐 평균 한 4, 5천 명 정도 조회수, 네, 트윗 이런데 솔직한 느낌이 어때요? 솔직한 느낌이라는 게 마치고 난 저의 소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본인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네. 일단은 사실 저희 이제 합동연설이 어제 서울에서 이제 마치게 되면서 다 종료가 되었는데, 일단은 또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하면서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가 않고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 부산에서 시작을 하려다가 이제 후보를 추가로 모집을 받는 과정 속에서 광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세 차례 합동연설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광주에서 할 때랑 부산에서 할 때랑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할 때랑 계속해서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 왜냐면은 광주 때는 제가 긴장을 정말 너무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부산이랑 이제 서울 거치면서 당원분들이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특히 어쩌다 보니까 막 광주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다 보니까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이 못 따라갔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막 저희 어깨띠도 막 매주시고 피켓도 막 들어주시고 이러셨었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끼면서 되게 새로운 미래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당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제가 합동연설에서 하고 싶은 말을 그래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뿌듯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차례 연설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상황이 뭐였어요? 지금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신 후보가 당에 제출하고 당원들에게 전달된 공약들을 대략은 소개했는데 네. 이번에 세 차례 연설을 하면서 이것만은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다. 어떤 내용을 제일 역점을 뒀죠? 일단은 그 내용들을 관통한 주제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정치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 새로운 미래가 지금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결국에는 지역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정 자립이나 이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방안도 좀 강조를 했고, 또 첫 번째 연설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으로 청년위원회를 내시라 하고, 그 다음에 미래세대 정치인을 양성한다라는 것을 이제 내세웠었는데, 그래서 정치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지역 조직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정치인을 양성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좀 가장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후보들한테 불공정한 논란이 안 일도록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그 범위에서 이야기하기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또 막 내가 궁금한 걸 묻고 그러면 어떤 경우는 또 어떤 후보가 당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세 차례 합동연설에서 다 그걸 보지는 못했으니까 우리 구독자들이나 당원들이 또 오늘 내용을 제가 또 내일부터 당원들한테 좀 이제 보시라고 하고, 세 차례 합동토론회 한 이후에 이렇게 또 후보별 인터뷰를 하는 건 저희 방송이 또 처음이니까, 그죠? 의미는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게, 신재영 후보를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이 이제 지도부에는 들어가는데, 청년을, 네, 또 유일한 후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대충 해도 지도부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재영 후보가 이렇게 뛰는 걸 보면 무지하게 열심히 뛰는데, 여전히 당대표도 목적을 하고 뛰는지, 아니면 당대표는 집착하지 않고, 왜 웃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야. 아니면 그냥 지도부에만 들어간다 하고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대표를 목표로 했을 때 뛰어보니, 야, 이게 선두가 추격도 되고 얼마나 될 수 있겠다 하는 건지, 느낌이 어때요? 솔직히 이야기했어,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캠프랑 상의를 하지 않고 사실은 캠프에서도 먼저 만약에 회의를 했었다면은 이제 설명했을 내용이긴 한데, 네, 솔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 잘해야 돼. 지금 구독자들 막 웃고 난리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네. 이야기 제가 지금 잘하시. 댓글 파악을 못하고 지금 사실 그 최성 시장님만 지금 보이는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를 나갈 때 사실은 처음에 4명이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명이 등록을 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최소한 한 8분 이상은 등록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현실인식이 조금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8분 이상 정도가 등록을 해서 좀 서로가 그 경쟁을, 그래도 선의 경쟁을 펼쳐서 좀 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전당대회가. 그리고 청년 후보가 저 말고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는 것을 많이 듣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고도 한 분 이상 더 네. 나와서 좀 선의 경쟁을 펼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가 결국에는 지금 5명의 후보가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뛰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저런 정보를 접하고 할 때 나이가 가장 좀 젊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장 좀 장점으로는 뭐 패기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익산에서 열심히 뛴 그런 모습들, 토론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는 제가 연륜이나 경험이, 그리고 이제 지혜가 많이 부족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름이 많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많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당대표로서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번에 당대표나 아니면 책임위원이나 결국에는 저희가 당대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위원들도 결국에는 당대표를 보좌해서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식으로 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득표율에 나왔는지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자리 배정도 되고 더 중요성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달라진다고 해서, 저는 이미 책임위원이 됐고, 그러니까 좀 더 당대표에 적합한 분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당원분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나름대로는 당대표가 되지는 않을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이제 제가 공약했었던 그런 공약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공약들을 얼마나 이제 제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하면 좋겠는지 등등을 좀, 물론 다 해야겠지만 득표율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아주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요. 세 번의 연설 과정에서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미처 못한 이야기, 이것만은 우리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어떤 이야기를 좀 제대로 못했어요? 실은 저 말고도 늘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왜냐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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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6분, 6분, 6분 해가지고 말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지 못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설 시간 제약으로 정책 세부 사항이나 아니면 실행 계획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에서 이제 강조를 했었던 것은 우리가 6가지 분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당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뭐 전문 콘텐츠, 쇼츠나 릴스 제작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미래 TV를 개편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 원래 계속 하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릴스나 쇼츠를 스토리를 짜가지고 그 스토리 있는 거를 뭐 한 30편, 40편 혹은 뭐 50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획으로 짜라락 내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어떤 뭐 정당인지 혹은 새로운 미래를 이제 대입해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이제 적용시켜가지고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 뭐 챌린지나 밈이나 이런 걸 다 통해가지고 결국엔 새로운 미래가 무엇하는 정당이고 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당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가장 마음이 안타까웠던 부분이, 제가 기숙사에서 조교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누구랑 있는지는 알아요. 이낙연 대표님이랑 있다 이런 건 아는데, 그런데 그 당 이름이 뭐였었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제가 그냥 아는, 뭐 제가 정치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런 분들은 물어보면은 새로운 미래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부터 좀 인지를 좀 시켜야 우리가 이제 나아간다. 왜냐면은 이낙연 대표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사실 웬만하면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미래를 모르니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세부 계획을 말하는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아주 좋은 공약이라고 봐요. 새로운 미래가 우리 당원도 젊은 층이고 또 우리가 주된 타겟층도 젊은 층이라고 봤을 때 쇼츠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는 것은 뭐 다른 후보들도 냈지만 아주 신후보다운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추가적으로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쇼츠랑 릴스 이런 짧은 영상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 새로운 미래 내용을 담아도 이게 되게 다양한 사람들께 퍼집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입소문을 타가지고 영상 한두 개 정도가 막 빵빵 터지면은 이걸로도 사람들이 모두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서울연설 때 말씀드린 뭐 탕후루 챌린지나 아니면은 뭐 홍콩으로부터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닌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챌린지화가 되어가지고 전 국민이 아는 것처럼 새로운 미래의 그런 콘텐츠를 뭔가 개발해가지고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신 후보님한테 시간을 많이 드린 거예요. 다른 분보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또 이 당원들, 국민들한테 정말 신 후보가 왜 나왔는지, 또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세요. 예. 네. 사실 지금 새로운 미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모든 합동연설회에서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익산시 갑에서 출마하면서 전북도당에서 후보로 뛰었었던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직자분장 이야기했을 때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조직을 꾸리시는 분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다들 굉장히 이제 지역 조직을 꾸리는 게 어렵다. 왜냐면 지역 조직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으로는 저희 당이 이제 원내 정당이긴 하지만 한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더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당원분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일반 국민들은 우리 새로운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미래가 올해 초에 처음 출범했을 때에 그 지지율까지 올해 말이 될 때까지 좀 회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병훈 후보님이나 이근규 후보님, 뭐 진해찬 후보님, 그리고 이미영 후보님께서 지지율을 어느 정도 올리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저도 그러한 것에 뭔가 동감을 하고 같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우리 새로운 미래를 알리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정당하고 당당한 정당으로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일수록 원칙과 소신을 지켜서 나중에는 결국 살아남아서 수권정당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 신 후보에 대한 댓글들이 너무 진심과 열정이 느껴진다. 왕 젊으시다. 네, 신재영 화이팅. 네, 또 아주 네, 그리고 또 우리 진유진님은 신재영입니다. 채널 셔츠도 또 소개를 해주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현장에서도 보고 또 이렇게 댓글도 보면 아주 폭넓은 젊은 층만이 아니라 지지를 하는 거고, 그건 바로 진정성, 우리 신 후보의 진정성인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당대표 욕심을 내지는 않지만 최대한 많은 지지를 받아서 또 청년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아무튼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주 차분한 가운데 아주 내용을 잘 이야기해 주셔서 못다한 이야기는 또 본인이 쇼츠나 릴스나 또 여러가지 형태를 통해서 소통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석 대변인 하는 동안에 대변인으로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한마디? 성 수석 대변인님이 거의 한 90% 이상 하셨습니다. 당원들께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